쏙쏙 이해되는 부동산 경제 상식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신화경제연구소 윤정현 전문가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부동산 시장으로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예금과 적금의 차이, 그리고 월급 200만 원으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 같이 나와주신 정혜근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화경제연구소 발빠른 행동대장 정혜근 이사입니다. 우선 사회초년생들을 위해서 예금과 적금의 차이점을 알려주시죠. 정혜근 전문가님. 먼저 예금과 적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두 가지 엄연히 다르고요. 확실한 차이점 설명드려 볼게요. 예금은 목돈이 있는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한 번에 이렇게 저축을 하고 이자를 받는 방식이고요. 적금은 목돈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하게 저축을 해가지고 목돈을 불려나가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자 부분은 예금은 첫 달부터 전액 지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적금은 매달 납부하는 금액에 따라서 이자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적금을 예를 들면 1년에 1,200만 원 만기 상품과 예금 1,200만 원 상품을 비교를 해보자고요. 계산하기 쉽게 둘 다 이자가 %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예금의 경우 1년간 144만 원의 이자 소득이 생기고, 적금의 경우 1년간 78만 원의 이자 소득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금의 경우 이자 소득을 위함이니까 인출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적금의 경우 보통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맞죠? 사회초년생들이나 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금과 적금 부동산 투자 관련 전략적 선택이 중요합니다. 예금과 적금은 안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방법이지만 부동산 투자는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단기적인 투자 방법인데요. 예금과 적금은 안정적인 이자를 제공하지만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자산 증식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 반면 부동산 투자는 초기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시장 변동에 따른 위험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산 가치 상승과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죠. 월급 200만 원으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철저한 계획과 노력이 함께 한다면 그 꿈은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월급 200만 원으로 집을 사는 현실적인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이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실제 적용 가능한 전략과 팁들을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함께 봐주세요. 먼저 현재 재정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부터 해보자고요. 월급이 200만 원인데 생활비, 고정 지출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제외를 하고 매달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알아보는 겁니다. 각종 지출 내역 등을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고 불필요한 부분들을 줄일 필요가 있겠죠. 저축만으로는 사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은행에다 돈을 맡겨두고 그걸로 집을 사자? 어렵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하지만 예금과 적금뿐만 아니라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이용해 보는 겁니다. 적립식 펀드나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을 통해서 돈을 불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적절한 투자로 돈을 불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정부의 다양한 주택 관련 혜택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주택 청약 제도나 서민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초기 자금을 모으거나 또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다양하지만 조건과 절차가 복잡할 수는 있어요. 그런 만큼 정확한 정보를 알고 미리 체크를 한 다음에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적절한 지역 선택도 중요합니다.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에서 집을 사는 게 분명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중소도시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조금 작은 평수부터
고민을 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노력과 인내입니다. 집을 사는 것이 단기 목표라기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좌절감이 찾아오겠지만 철저한 계획과 의지로 조금씩 꿈에 다가가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월급 200만 원 정도로 집을 사는 것은 분명 도전적인 목표이지만 철저한 계획과 노력으로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내 집 마련 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